부부관계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TOPO. 결혼 초반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부부 사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차가워지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됐지? 신혼 때는 손만 스쳐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옆에서 코 고는 소리만 들려도 짜증이 나고요. 예전에는 퇴근길에 오늘 뭐해? 이런 문자만 와도 설렜는데, 지금은 저녁 뭐 먹지? 이런 실용적인 대화만 오가죠. 오늘은 전문가들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부부관계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탑5를 솔직하게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도 이 중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5위, 피로와 스트레스, 일상에 지친 현대 부부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부부들에게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 남편, 육아와 집안일에 하루 종일 지쳐있는 아내. 이런 상황에서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돼요.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5% 남았을 때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너무 피곤해. 내일 하자.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애들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특히 직장인 부부들의 경우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은 소파에서 유튜브를 보고 아내는 침대에서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고 둘 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부부관계는 점점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설거지나 빨래처럼 귀찮지만 언젠가는 해야 하는 집안일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피로와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상황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승진이나 이직으로 업무 강도가 줄어들거나 아이들이 좀 더 크면서 육아 부담이 덜어지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부부 사이의 거리감이 너무 벌어져서 나중에 시간이 생겨도 어떻게 다시 가까워져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부부는 남편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6개월 동안 거의 집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기간 동안 아내는 혼자서 모든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했고,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도 거의 없었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남편이 다시 여유를 찾았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어떻게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져야 하지? 라는 고민이 생긴 거죠. 4위, 건강 문제, 보이지 않는 몸의 변화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호르몬의 변화는 부부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호르몬 균형이 크게 바뀝니다. 임신 중에는 입덧과 몸의 변화로 인해 관계를 갖기 어려워지고 출산 후에는 회복 기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수유 중에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적 욕구가 줄어들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많은 부부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가 서로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가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 남편이 내 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 이런 오해들이 생기게 되죠. 남성의 경우에도 40대 이후부터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성적 욕구나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특히 남성들의 경우 자존심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아내와 상의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당뇨, 고혈압, 우울증 등의 질병이나 관련 약물 복용도 부부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그쪽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한 40대 부부의 경우 남편이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몇 개월 동안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회복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다 어색해하게 되었죠. 건강 문제로 인한 부부관계 감소는 당사자들이 가장 말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더욱 중요하답니다. 3위, 대화 단절, 마음의 거리가 몸의 거리로.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대화가 없어졌지? 많은 부부들이 하는 말입니다. 신혼 때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랐는데
이제는 저녁 식탁에서도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대화가 줄어드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어땠어?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냥 그랬어라고 대답하면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죠. 그러다가 점차 실용적인 대화만 하게 됩니다. 애 학원비 입금했어? 내일 의사 예약 있으니까 일찍 와. 우유 떨어져 가니까 사와. 이런 업무적인 대화만 오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회사 동료와 하는 업무 보고 같은 느낌이죠. 더 심각한 경우에는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말을 하면 싸울까봐, 또는 귀찮아서, 아니면 이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뻔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몸의 거리도 멀어지는 법이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각자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도 카톡으로 대화하는 부부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여보, 물 좀 갖다 줘, 카톡으로. 냉장고에 있어, 카톡으로. 이런 식으로요. 한 부부 상담사가 말하길, 대화 단절로 상담을 받으러 온 부부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상대방의 일상이나 감정 상태를 잘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화가 없으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 줄어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정적, 신체적 친밀감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2위, 자녀 양육, 부부에서 부모로의 역할 변화. 아이가 생기면 부부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둘만의 시간이 충분했는데, 이제는 24시간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특히 신생아 시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밤에 2~3시간마다 깨서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애가 옆에서 자는데 어떡해? 애가 깨면 어쩌지? 너무 피곤해서 그럴 기분이 안 나.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좀 크면서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의 손이 많이 가잖아요. 학원 데려다주고, 숙제 봐주고, 밥 먹이고. 이런 육아 업무에 치여 살다 보면 부부만의 시간을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또한 육아에 대한 관점 차이로 인해 부부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당신은 너무 엄격해. 당신은 너무 관대해. 이런 갈등들이 쌓이다 보면 부부관계는 더욱 소원해지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첫 아이가 태어난 후 부부관계의 빈도가 평균적으로 40에서 50%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상태가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좀 나아질까? 중학생이 되면 좀 나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육아 시기에도 부부관계를 완전히 포기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빈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서로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한 부부는 아이가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서로 육아를 도우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해요. 이렇게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내는 사람이 바로 내 평생 파트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위, 감정의 식음, 사랑 표현을 잊어버린 부부들. 이게 사실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문제예요. 결혼 초기에는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표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뭐 당연한 거 가지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말 안 해도 알잖아.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애정 표현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일수록 애정 표현을 어색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의 감정은 표현해야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식어버려요. 감정의 식음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연시입니다. 상대방이 해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건 당연하고, 아내가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하고. 두 번째 단계는 관심 감소입니다. 상대방의 하루 일과나 기분 상태에 관심이 줄어들어요. 오늘 어땠어? 라는 질문도 하지 않게 되죠. 세 번째 단계는 감사인식 부족입니다. 상대방이 해주는 일들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게 돼요. 설령 고마워해도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죠. 네 번째 단계는 비판과 불만 증가입니다. 고마워하기보다는 부족한 점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왜 이것밖에 안 해? 다른 집 남편은 이것도 해주던데? 마지막 단계는 감정적 거리감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상대방을 가족이긴 하지만 연인으로는 보지 않게 돼요. 마치 오래된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감정의 식음이 진행되면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한 부부 상담사가 말하길,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부부들 중 90% 이상이 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같아요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정의 식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했어.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 아이들 잘 돌봐줘서 고마워.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도 말로 표현해주세요. 둘째, 상대방의 변화나 노력을 알아보기입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 다이어트 노력, 새로 산 옷, 작은 변화라도 알아차리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셋째, 신체적 스킨십 늘리기입니다. 꼭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손잡기, 포옹하기 등 쓸어주기. 이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감정적 친밀감을 높여줘요. 넷째, 둘만의 시간 만들기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가져보세요. 꼭 멀리 갈 필요 없이 동네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줄어든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를 지적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대화예요. 요즘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환경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나 주말에 아이들을 잠시 맡기고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집에서는 어색하다면 호텔이나 펜션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대치 조정도 필요합니다. 신혼 때처럼 매일매일 뜨거운 관계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주 2, 3회보다는 질적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목표로 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의 시도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꾸준히 노력하면서 서로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부부관계가 줄어드는 5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 건강 문제, 대화 단절, 자녀 양육, 그리고 감정의 식음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마음이에요. 몸의 관계는 마음의 관계에서 시작되거든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 감사와 배려가 있다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마음이 멀어지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춰져도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부부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부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서로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 옆에서 잠든 배우자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마음속으로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